안녕하세요. 메타데이터 기반 개인정보 관리 플랫폼을 발표를 맡은 정유경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관리 플랫폼 구축 배경과 개인정보 메타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은 제가 발표를 맡게 되었으며, 뒤에서 소영님께서는 개인정보 관리 플랫폼과 향후 방향성에 대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네, 첫 번째로 개인정보 관리 플랫폼을 발표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해가 갈수록 개인정보 유출 건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피해가 더욱 막대하였죠. 이렇게 되면 개인정보 유출 건수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리스크가 증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고객님들께서는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불신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업의 이미지가 실추되어 주가 하락 등의 경영상의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토스는 3천만 명 이상의 국민 절반 이상이 사용하는 앱인데요. 이렇다 보니 투명하고 철저한 개인정보 관리로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토스는 180여 개 이상의 서비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서비스 수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 체계에 대한 점검을 인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이런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인정보 메타 프로세스란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개인정보 업무를 담당하시는 담당자분들께서는 동의서를 생성하거나 계약을 검토할 때 서면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서면으로 관리를 하면 개인정보 관리 체계에 대한 점검도 수기로 수작업으로 점검을 하게 되는데요.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메타데이터화를 시키고, 그 다음 각 업무별로 메타데이터가 생성된 것을 연결하여 메타데이터 기반으로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개인정보 메타 프로세스는 수작업으로 점검하던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메타데이터 기반의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작년 대비 고도화된 메타 체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서비스 기반으로 동의서와 테이블, 이런 개인정보 메타 구조를 설계하며 메타 영역의 일부를 작업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올해에는 서비스를 기준으로 계약과 동의서, 테이블, API까지 메타 영역을 확장하였으며, 이를 개인정보 관리 플랫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인정보 계약 메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을 생성하기 전에 계약 검토가 요청이 들어오는데요. 이때 개인정보 보호팀은 보안관리 약정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때 보안관리 약정서는 서면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실제 약정서 내용 기반으로 제공 현황을 확인하려면 개발자분들에게 문의를 하면서 수기로 확인해야 된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 보안관리 약정서의 내용을 이제 업무 상세 범위에 적혀 있는 내용을 계약 검토 시스템에 입력을 한 후 이를 DB에 적재하게 되면 이게 개인정보 계약 메타화를 진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핵심 포인트는 보안관리 약정서 내에 표준 업무를 상세하게 구성을 해야지 실제로 제공 현황을 파악할 때 유의미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런 계약 메타는 계약 관리 시스템 내에서 서비스를 연결하는 칸이 있는데요. 이렇게 서비스를 연결하게 되면 위와 같이 서비스와 계약이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다음으로는 동의 메타입니다. 이제 동의서를 생성하기 전에 서비스가 생성되거나 변경되면은 개인정보보호팀에 검토 요청이 오게 되는데요. 이때 개인정보보호팀은 동의문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때도 계약과 마찬가지로 동의문도 서면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이런 동의문 내용 기반으로 실제로 수집을 하고 제공을 하는지 확인하려면 개발자한테 문의를 하여 직접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동의문 관리 시스템 내에서 동의 메타를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동의문 관리 시스템에서 메타화를 할 때 핵심 포인트는 목적과 항목, 보유기간을 모두 메타화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런 메타 데이터들을 표준화해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이름을 성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하지만 토스에서는 이름이라는 표준화를 관리를 하여 이제 실제로 동의서에서 이름을 사용하는 동의문을 찾거나 할 때 통일된 기준으로 수월하게 검색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동의문 관리 시스템 내에서 동의문을 생성할 때의 과정입니다. 이제 앞선 표준화 리스트에서 만든 동의문의 각각의 메타데이터를 동의문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게 DB에 적재가 된 게 동의서에도 반영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의 메타의 개념 중 핵심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관리용 동의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생소하게 들릴 수 있을 텐데요. 토스에서는 관리용 동의문을 통해 고객에게 직접 노출하진 않지만 토스 내부적으로 관리 대상으로 포함하기 위해 생성한 동의문입니다. 이제 좌측과 같이 토스가 위탁인 관리용 동의문에 대해 생성을 하였는데요. 사실 위스탁 계약은 동의문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토스는 이런 계약과 관련된 내용도 동의문화를 하여 개인정보 처리 흐름에 있는 모든 건들을 누락 없이 동의문으로 메타화를 해서 관리하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동의서를 중점적으로 개인정보 메타 관리 체계를 마련할 수 있게 되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위스탁 계약 동의문 생성뿐만이 아니라 이제 토스에서 수취하지 않은 외부 제휴사의 동의문도 관리용 동의문으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필수 동의가 생략되면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만 업로드되는 이런 동의서의 내용도 관리용 동의문을 만들어 리스트업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동의문 시스템에서 이제 서비스와 계약까지 연결이 되면 이렇게 위와 같이 서비스와 계약, 동의서가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개인정보 DB 메타입니다. DB가 생성되거나 변경될 때 개인정보보호팀에 검토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개인정보보호팀은 개인정보 테이블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고 개인정보의 테이블일 경우 P-Info라는 태그를 붙여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개인정보보호팀은 개인정보 여부만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로 계약과 동의문 기반으로 적재된 DB인지를 확인하려면 이것 또한 개발자한테 직접 물어봐야 됩니다. 이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DB 검토 시스템을 구축하여 DB 검토 생성 시부터 개발자분들이 DB 컬럼에 해당하는 서비스와 동의서를 선택하여 요청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검토 요청 시부터 실제로 DB가 적재된 근거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훨씬 이런 근거를 확인하는 데 수월하게 됩니다. 이 DB 검토 시스템 내에서도 서비스와 동의서를 연결하는 칸을 마련을 하여서 이렇게 서비스와 계약, 동의서, 테이블까지 연결될 수 있는 구조로 생성하였습니다. 계약 같은 경우는 이미 앞선 작업에서 동의 메타 시스템에서 계약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DB에는 이미 동의문과 계약이 매핑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4가지 구조로 매핑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API 메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API가 생성되거나 변경될 시 API 시스템에 적재가 되는데요. 이렇게 API 시스템에 적재된 내용만 봐서는 실제로 제공되는 API가
근거를 기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API 메타 시스템을 통해 이런 API 정보와 DB 정보, 동의문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해서 각각 매핑되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DB에 적재하게 되면 API 메타가 생성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때의 핵심 포인트는 개인정보 DB 컬럼과 동의문이 이미 앞선 DB 메타 작업에서 매핑이 됐다는 전제하에 개인정보 보호팀에서는 개인정보 DB를 호출하는 API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API 매핑 시스템 내에서도 DB 컬럼과 서비스, 동의서를 연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총 이렇게 서비스와 계약, 동의서, 테이블, API 5단계가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개인정보 관리 플랫폼에 대해 수영님께서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어서 발표를 맡게 된 조소영입니다. 유견님께서 앞서 개인정보 메타에는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어떤 프로세스로 생성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런 개인정보 메타들이 적재되고 관리되는 개인정보 관리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플랫폼을 어떤 목적으로 만들게 되었는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오직 개인정보만을 위한 특화된 시스템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기업에서는 보통 재무 시스템, 인사 시스템 이런 다양한 수많은 업무 시스템이 존재하지만 정작 개인정보만을 관리할 수 있는 특화된 시스템은 없는데요. 모두 잘 아시다시피 개인정보는 단 한 번의 실수만으로도 기업의 신뢰를 크게 흔들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정말 개인정보를 보다 제대로 잘 다루기 위해서 이런 개인정보만을 위한 전용 플랫폼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개인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함인데요. 메타데이터를 단순히 한 곳에서 조회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메타 관리부터 리스크 관리까지 개인정보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수행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즉 개인정보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각각 별도의 다른 시스템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효율성과 가시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개인정보 플랫폼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개인정보 메타데이터 관리에 중점을 둔 개인정보 메타 관리 시스템,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개인정보 메타 기반으로 리스크 탐지를 하고 조치하는 데 중점을 둔 PRMS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선 먼저 개인정보 메타관리 시스템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개인정보 메타관리 시스템은 모든 개인정보 데이터를 한 곳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인데요. 개인정보 메타는 크게 계약, 동의서, DB, API 이렇게 메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메타들은 생성되고 저장되는 것도 모두 달라서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이 메타들을 빠르고 쉽게 검색하고 조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메타 간의 연결성도 다 조회를 할 수 있는데요. 이 구체적인 특징들을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메타 관리 시스템의 실제 화면인데요. 우선 그동안 여러 곳에 흩어져서 있던 메타 정보들을 이렇게 한 번에 한 곳에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기준으로 서비스에서 서비스와 연결된 테이블, 동의서 항목을 모두 이렇게 한눈에 파악을 할 수 있고요. 각각의 메타를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이렇게 유기적인 연결된 형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메타 간의 관계를 가시화해서 볼 수 있다는 게 이 메타 관리 시스템의 핵심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저희 실제로 서비스하고 있는 자전거 타기 서비스인데요. 이 자전거 타기 서비스에 연결된 DB가 어떤 건지, 그리고 이 서비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동의서는 어떤 건지, 그리고 동의서에서 처리하고 있는 항목은 어떤 건지 이걸 모두 한눈에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통합 검색 기능인데요. 이제 메타 통합 검색이 가능해서 만약에 이름을 처리하고 있는 서비스를 알고 싶다라고
라고 한다면 이름을 저렇게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토스 내에 있는 서비스들 중에서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모든 서비스들을 이렇게 한 번에 볼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 서비스에서 그 이름이 어떤 컬럼에 저장되고 있는지, 어떤 동의서에 들어있는지 이런 것도 한 번에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시보드를 통한 개인정보 처리 흐름 정확성 검증 프로세스입니다. 기존에도 아까 보여드린 메타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단순히 누락된 메타를 찾거나 불일치한 건들을 개별적으로는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더 나아가 모든 개인정보 메타들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고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이걸 대시보드로 구현을 했습니다. 즉 모든 단계의 메타데이터들의 불일치 여부를 검증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프로세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토스의 페이스패스라는 서비스 예시를 통해서 이 개인정보 메타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어떤 키값으로 연결되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서비스가 새로 출시되면서 서비스 메타가 생성이 되고 이후에는 계약이 체결되면서 계약 메타가 생성됩니다. 이건 이제 계약 아이디, 서비스 아이디로 연결이 되고요. 동의서 메타, DB 메타, API 메타가 생성되면서 이게 기존에 생성됐던 키값들로 모두 다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개인정보 메타들은 서로 연계되어 관리되게 됩니다. 만약 운영 중인 서비스에서 변경 사항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 메타 정보들이 어떻게 정합성을 맞춰 나가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각 메타별로 생년월일 항목이 이렇게 모두 잘 있고 연결이 잘 되어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만약에 이제 서비스 구조가 바뀌어서 제휴사의 생년월일이 더 이상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스펙이 바뀌게 된다면 계약서를 먼저 수정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계약 메타에서 생년월일 값이 삭제가 되는데요. 이때 계약 메타랑 연결된 동의서, 테이블, API 메타에서는 여전히 생년월일 항목이 남아 있어서 메타의 정합성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사진처럼 이렇게 메타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불일치하는 표시가 뜨게 되고요. 이 표시를 보고 담당자분들이 이제 각각의 메타에서 생년월일을 삭제하는 조치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토스의 시스템 내에서 보여지고 있는 대시보드 샘플인데요. 메타의 정합성이 일치하지 않는 내역을 이렇게 대시보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계약서에는 이제 주소 항목이 있는데 다른 메타들에는 아무 메타가 없어요. 그러면 이건 이제 조치를 해야 되는 항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진에서 저렇게 불일치하다라는 표시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제 밑에 보시면 이름, 주소, 전화번호 항목이 있는데 이 메타들은 이제 모두 다 잘 채워져 있고 따로 표시가 뜨지 않아서 이 메타들은 모두 다 정합성이 맞는구나 라고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PRMS 시스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PRMS 시스템은 앞서 말씀드린 개인정보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정보 관련 리스크를 탐지하고 조치까지 하는 시스템인데요. 이 시스템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법적 리스크 사전 예방입니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들, 개보법, 정보, 통신망법, 신정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리스크들을 사전에 나열하고 식별을 해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동화된 리스크 탐지 체계입니다. 기존에는 일일이 수기로 파기가 잘 됐는지, 암호화는 잘 되어 있는지 이런 리스크들을 탐지를 하려면 제품팀에 일일이 물어봐야 됐는데요. 이제는 이렇게 제품 부서에 일일이 물어보지 않아도 이 현황을 이 시스템 내에서 자동으로 탐지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을 했습니다. 이게 자동화가 되면서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줄다 보니까 리소스도 크게 줄이고 효율적으로 리스크를 탐지하는 체계를 갖출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이제 만들었던 개인정보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떻게 리스크를 탐지하는 룰을 생성을 했는지 저 페이스패스라는 서비스를 예시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 페이스패스라는 서비스에서 이용 및 보유 기간이 달성이 돼서 파기가 필요한데도 파기가 되지 않는 데이터를 탐지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저희가 잘 만들어두었던 메타들을 기반으로 이제 페이스패스 서비스에서 연결된 동의서에 동의를 한 유저들이 명시된 이용 및 보유 기간에
보유 기간이 넘었는데도 이제 그 테이블에 남아 있다면 제대로 파기가 되지 않은 케이스를 확인하고 그걸 탐지하는 룰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구축되어 있는 메타들이 다 있어서 이 데이터를 잘 조합하기만 한다면 리스크를 탐지하는 룰을 정말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이외에도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개인정보 테이블에 데이터가 있다던가 아니면 제3자 제공 동의서에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실제로는 API를 통해서 제휴사에 제공을 하고 있다던가 이런 다양한 케이스들을 탐지하는 룰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PRMS 플랫폼에서 어떤 프로세스로 리스크 탐지 그리고 조치가 이루어지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처음에는 어떤 리스크를 탐지하고 싶은지 룰을 정해서 생성을 하고 설정된 룰을 기반으로 실제 리스크가 없는지 데이터를 찾게 됩니다. 만약에 실제로 탐지된 건이 있다면 서비스 담당자에게 리스크가 탐지되었어요 라는 알럿이 가게 되고 서비스 담당자가 이를 인지하고 리스크를 조치를 하게 됩니다. 조치한 내역을 보고 개인정보보호팀이 검토를 거치게 되고요. 이후 각 프로세스별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룰을 생성합니다.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 단계를 구분을 하고 있고 이 룰이 수집 이용에 관련된 건지 파기에 관련된 건지 저장에 관련된 건지 제공에 관련된 건지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합니다. 과태료랑 과징금에 따라서 리스크 등급도 구분을 하고 있고요. 이 룰을 누가 담당해서 조치를 할 건지 해소를 할 건지 그리고 이게 어떤 룰에 관련된 건지 언제 이 룰을 돌릴 건지 이런 룰 정보들을 입력을 하게 됩니다. 해당 화면에서는 이제 실제로 리스크 탐지된 이슈들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실제 시스템이지만 이제 이슈 수들은 이미 데이터를 넣었습니다. 전체 잔여 이슈, 오늘 새로 탐지된 이슈, 그리고 해소된 이슈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룰 현황을 알 수 있고요. 각 룰마다 또 몇 건의 이슈가 탐지되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제 이 룰이 돌아간 건지 이런 것들을 모두 이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생성된 룰을 기반으로 리스크가 실제로 탐지가 된다면 화면처럼 서비스 담당자에게 알럿이 발송됩니다. 어떤 룰에서 어떤 서비스 테이블에 근거해서 탐지가 된 건지에 대한 정보를 서비스 담당자에게 제공을 하고 서비스 담당자는 이 정보를 기반으로 조치를 하게 됩니다. 서비스 담당자가 조치를 하기 위해서 시스템에 직접 접속을 한다면 다음과 같이 샘플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실제 조치 필요한 건의 샘플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비스 담당자가 조치를 수행을 하고 조치가 다 완료가 되었다면 재탐지 기능을 통해서 실제로 조치가 완료됐는지를 확인합니다. 재탐지 기능을 통해서 만약에 이후에 또 탐지를 했는데 더 이상 탐지되는 데이터가 없다면 실제로 리스크가 모두 다 해소되었구나 라고 확인을 하고 리포트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이슈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이슈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리고 이 이슈가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해 어떤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리포트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작성한 리포트는 저희 개인정보보호팀에서 이제 검토를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리스크가 잘 해소되었는지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은 적절하게 잘 세워졌는지 이런 내용들을 검토를 하고 이상이 없다면 이슈를 종료하게 됩니다. 이어서 개인정보 관리 플랫폼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플랫폼 통합관리 체계 확장입니다. 지금은 이제 아까 설명드린 일부 개인정보 관련 시스템만 관리되고 있는데요. 추후에는 토스 내의 모든 개인정보 관련 시스템, 위스타 시스템 같은 모든 시스템들을 다 이 플랫폼 안에서 하나로 통합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AI 기반 리스크 탐지 고도화입니다. 현재는 리스크 탐지만 자동으로 되고 있는데 이후에는 저희가 만들고 싶은 룰 생성부터 탐지, 조치까지 모두 다 자동으로 AI 기반으로 고도화해서 리스크를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개인정보 관리 업무 자동화입니다. 기존에 만들어두었던 메타들을 기반으로 개인정보 처리 방침, 흐름도를 이제 수기로 작성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업무들을 모두 자동화하고자 합니다. 네, 지금까지 개인정보 관리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토스는 오늘 소개드린 플랫폼을 통해서 앞으로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관리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